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이니까 이런 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걸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술이라는 거에 대한 그 이칭 또 다른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운율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호의적으로 표시한 것도 있고, 아직 있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지금 위에 이제 뭐 복찬 이거 한자로 써 있으면 보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복차 반야탕, 뭐 청록, 뭐 이런 그 술을 다시 이렇게 부르는 거. 술 한 잔 먹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보약 한 채 먹으러 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밌고. 그 복차나 이게 반야탕은 이게 스님들이 쓰시는 술의 이치입니다. 근데 스님들이 술을 드시죠. 왜 드시겠어요? 근데 산사가 굉장히 매진돼 있죠. 산 속에 있고 굉장히 겨울에 춥습니다. 그리고 그 산사 자체가 그렇게 난방이 아주 잘 돼 있다고 몰라도 그게 이제 수도 정진을 하다 보면 더 이제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 몸이 차면 오히려 건강이 나쁘니까 불가에서 술을 빚어서 그걸 이제 적절하게 드시는 거죠. 그럼 술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뭐 세속적인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좋은 표현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곡식으로 만든 술이니까 그래서 곡차다. 스님 곡차 한잔 하시자고 드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뭐 어디 한사음악 해가지고 술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마시면서 선생님을 부르면서 지나가서 스님이 지나가시는데 스님 곡차 한잔 하시고 하시죠. 예, 해서 드셔요. 술은 드시라고 안 드시더라고요. 반야탕이라는 게 이게 반야라는 게 이제 총명해지는 의미잖아요. 거기서 총명해진다. 반야탕이라고 하늘이 주신 겁니다. 천도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은유적으로 이제 표시할 때 망음을 그러니까 근심을 잊어먹게 해주는 근심을 잊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조수추 되겠습니까? 근심을 쓸어버리는 빗자루다. 이게 쓸 소자, 근심 숫자, 빗자루 숫자예요. 소수추. 그래서 독일 수 때는 브레켄 브레하라고 해가지고 브레켄이 깨다라는 거고 브레하라는 건 근심이라는 말이에요. 술이 브레켄 브레하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뭐 현인성이라고 현인은 막걸리고 성인은 청주입니다. 모든 그 약에 으뜸이 된다. 그렇습니까? 술이? 이게 옛날에는 이제 뭐 특별히 뭐 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술로 이렇게 뭐 약을 쓰는 것도 있었지만은 뭐 국자대부터 뭐 보약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의료적으로 표시하는 거는 사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미혼탕, 정신을 혼미하게 주는 그런 탕제다. 미치광이로 만드는 약이다. 광약이다. 백독지작이다. 그리고 좋을 게 뭐가 있냐고 독한 그 나쁜 거에 원천이다. 이렇게 같은 술이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를 했다라는 걸 넘어가는 겁니다. 왜 안 넘어가죠? 우리나라 숫자 중에 계영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그 찰영사 경계할 백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대에 맞는 게 있죠. 너무 가유불급해가지고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부족함을 못하다고 해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잔을 이제 이쪽 화순에 살던 어떤 선비가 도공이었는데 임금한테 진상하는 고기를 만들어서 팔다가 그게 인기였어.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버니까 자기들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방탕한 생각을 하다가 거의 이제 회인이 된다시피 했어요. 깨닫고서 이 비양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사이폰 원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젓단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술을 따게 되면은 술 여기 꼭대기고요. 요거보다 좀 높이 따게 되면은 여기 사이클을 해갖고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술이 내려오는데 한 방울도 안 남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용기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런 호스에다가 담는 밑에서 이제 빨아서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위에 거 바닥에 다 빨려 나올 때까지 다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게 사이클 원리라고 하는데 그런 원리는 우연합니다. 그래서 8분홍선 이상을 따게 되면은 이쪽 밑으로 다 내려와서 다시 또 따면 되죠. 위에 거 다시 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꽉 채워서 10분홍선까지 막 넘칠 정도로 채워서 그게 이제 일종의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욕심은 뭐 하늘을 뭐 천장을 뚫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뭐 술을 먹는 데에 대한 교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가문 상제의 그런 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추가해서 향원주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은 어느 한 자리에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이 이제 성인이 되는 젊은 유림들을 불러다보고 술을 처음으로 권합니다. 술을 먹는 예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향음주예죠. 향음주에.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술을 제대로 먹어라.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관원 상제의 추가로 하나의 했던 전통 예법이었다. 우리나라 주세법상 보면 알코올이 1% 이상 넘으면 무조건 주세법에 따라야 됩니다. 주세법이 엄청난 주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만들어서 드신다고 하면 굉장히 쉬운 접근이 되는데 술을 만들고 하는 순간으로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많냐면 저게 이제 막걸리 병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적으시겠습니다. 여기 이걸 이제 중카시미라고 해가지고 자기 디자인에서 상표를 이제 디자인에 로고를 넣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일괄 카시미라고 했습니다. 여기 법이 7개가 있습니다. 법이 이게 다 형법이라서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피의자라고 했습니다. 술 만들어서 팔려고 이런 점에다가 전과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또 법이 뭐냐면 일단은 주세법 있잖아요. 세금 따로 내야 됩니다. 따로 내야 되고 주세법에 의한 제조를 해야 됩니다. 절차를 해야 되고 또 면허를 받아야 돼요. 이런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젊은 애들이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 보호, 여기 19세 이하면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이게 청소년 보호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뭐 국사이냐 뭐 외국사적 표시들 농산물질 관련해서 하는 표기법, 그다음에 뭐 공정거래법, 뭐 식품위생법, 상표법, 여기 있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얘기하겠지만 주세법으로 1% 넘으면 물론 한 6%까지 의약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인정증 줄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특별하게 옛날에 가글 있었잖아요. 그 가글하고서 음주 측정하면 이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번에 어떤 귤을 선진하기 위해서 들어간 알코올에 의해 가지고 이게 술로 측정이 되는데 술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술의 원어는 원래 이제 술이 끓을 때 이게 바글바글 끓잖아요. 막 거품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술을 물 속에서 일어나는 불이다, 물이 불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수불이라고 했답니다. 수.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변화되다가 수울, 술, 뭐 이렇게 바뀌어서 술이라고 이제 우리가 준비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기원의 어떤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자어로는 주라고 하잖아요. 주를 표시하는데 이게 원래 술 항아리, 유자 또는 술 항아리 뭐 이걸 뭐 성역서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형상이 옛날에 신석시대 비설명의 토기에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지금 신발 신고 들어가요. 신발 신고. 네. 이런 비설명의 토기는 술을 빚었는데 이게 뾰족한 이유가
옛날에는 술을 다 데워 먹었습니다. 술을 처음에는 그냥 생주를 먹는 게 아니라 다 데워 먹었는데 원래 우리나라 술을 다 데워 막걸리도 데워 먹습니다. 그래서 주전자라고 하잖아요. 네. 주전자. 주전자가 왜 주전자입니까? 술 주자에다 달릴 자자에 그릇 자자예요. 그러니까 술을 데워 먹는 용기가 주전자라고 해요. 거기다가 막걸리 따라 먹는 게 주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데워 먹는 용도로 이렇게 뾰족했는데 그거는 옛날에 하루에 이렇게 받기 좋은 형태로 해서 뾰족했다고 하고 술이 밑에서 이제 지게미가 잘 보이게끔 해서 우리는 이제 건축 그래서 이런 용기를 쓰다 보니까 이 용기의 형상을 따서 글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걸 유자도 되고 성명수에서 뭐술 항아리 유자도 됩니다. 이런 계열로 술 주자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뭐 술 주자 발효라는 말들도 다 술을 만들고 술이 배는 거잖아요. 이게 술 발자 술배 효자입니다. 발효라는 건 원래 술을 만드는 용어로 시작을 한 거죠. 발효. 그다음에 이제 뭐 수자 주어지 바꿔주는 수자. 그다음에 사람이 술 많이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죠? 취하는 게 왜 취하는 겁니까? 술 먹고 쫄병 옆에라고 취한 거예요. 술 먹고. 그다음에 술 먹고 더 많이 먹어도 귀신짓 하면 취하는 거예요. 쫄짱구나 이저 추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술 먹고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로 글자가 만들어진다. 그 추장이라는 게 우두머리잖아요. 이 술 주자 위에다가 모자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추장이라는 것은 술을 지배하는 사람이 추장입니다. 그래서 추장이라고 제사를 지낼 때도 이 밑에가 이제 책상, 뭔가 받침대 위에다가 술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제전 이런 전자에도 술주자가 들어가는 거고 존경한다. 손주자들은 밑에 손수에다가 술로 이제 술을 마시는 의미에다가 존경한다고 갖다. 그리고 술은 뭐 종류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발효주 하면은 뭐 우리는 술 막걸리 같은 경우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잖아요. 쌀을 이용해서 포도주는 포도를 바로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맥주는 엿기름을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발효할 때 이걸 증류를 하게 되면 맥주를 증류하면 소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증류하면 브랜드가 됩니다. 브랜드라고 하죠. 뭐 엑스오니, 뭐 레미 마틴 이런 거 약간 비싼 술들 그런 것들이 다 브랜드입니다. 걔네들은 와인을 증류를 하게 되는 브랜드. 그쪽에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맥주를 증류해서 그것도 오브통이나 뭐 여러 가지 정도로 수정을 시키면 위스키가 됩니다. 그래서 뭐 버번 위스키, 존니 워커 이런 것들 다 위스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발효액은 이런 탁주 포도주 맥주였었다. 여러분들 그 뭐 브랜드 만드는 포도주 만들어 갖고 증명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그게 브랜드예요. 우리나라 전통주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돼야 돼요. 뭐 수입쌀 갖고서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생산되는 주식으로 하는 쌀을 주는데 요새 주식이 쌀인가요? 거의 밀가루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쌀이 그래서 쌀이 이제 주재료죠. 쌀을 주재료야 되고 전통 누룩을 발효해야 돼요. 전통 누룩. 그러니까 전통 누룩이라는 이제 누룩이라는 뜻이라고 그런 누룩재료를 발효해서 고유한 양조 방식 아주 애매합니다. 고유하네. 뭐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 전통주가 각 그 어떤 그 큰 어떤 세도가 아니면 큰 집안의 그 몇명으로부터 만명으로부터 세습되면서 술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 술이 이제 옛날에는 하는 술이 아니었고 자기 집안의 행사주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양주였어요. 팔기한 술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지역에 나는 그 재료, 곡식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래서 종갓집이면은 어떤 제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날 거고, 차례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종갓을 모이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종류가 또 이제 시험을 때 배운 그 술을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먹기 위해서. 어떤 술은 한 달 동안 빚는 술이 있고, 어떤 날은 100일 동안 빚는 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 이제 내려온 어떤 노하우에서 만든 그 술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딱 그런 행사 때 먹기를 이제 정하면은 100일부터 그러면 100일자 되는 날에 누룩국제하고요, 여기가 국제하고 소국지하고 소고 있고요. 항아리 다 집으로 소독하고 그러면서 밀수 안 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서 덧술하고 뭐 삼행주냐 뭐 사행주냐 이런 식으로 술을 만들어서 마지막 그 행사하는 날 걸러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해줬던 술은 정말 맛있었는데 그래서 시중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그런 이유가 그런 거죠. 최상의 어떤 그 먹을 수 있는 음영 컨디션을 만들어서 이제 먹게 되는 게 가양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팔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잖아요. 조선의 그런 그 가양주 문화가. 그래서 밥 먹을 수 있는 수익는 마을이나 편의점이라고 어느 집을 가든 어느 동네를 가든 술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강점기를 거쳐오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요. 완전히 없어지고 나중에 좀 밀주가 돼가지고 면허 없이 만드는 단순 나오면 얼마나 이제 호되게 당합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그런 그 경험한 것 같아요. 뭐 들고 항아리 들고서 뭐 진나까지다 집어넣고 별 그런 경험도 저도 시골에서 이제 농사짓는 집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럼 그때 단순 나올 때는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은 산 위로 올라오고요. 한 사람이 이제 집을 타야 돼요. 한 사람이 왜 위로 올라오면 어디로 뛰는 걸 모르겠고 바로 그런 친구하고 그 번역을 치료를 했는데 하여튼 고유한 양식으로 이제 해서 자연바로 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누룩이잖아요. 누룩, 이제 누룩을 잡아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누룩 이제 배우겠지만은 제가 여담으로 이제 조금만 제가 누룩을 빚으려고 그 제로의 성적과 보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안진뱅이밀이라고 우리나라 그 토종밀이 한 10종류가 있는데요. 이쪽 영남 지역하고 호남 지역에서 재배되는 그 종류가 좀 틀려요. 뭐 금강밀이지, 뭐 조경밀이지, 뭐 이름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떤 단백질의 함량이나 뭐 여러 가지 크기 이런 거에 대해서 누룩이 잘 되고 안 되는 거를 누룩 많은 기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안진뱅이밀이 밀이 잘 된대요. 근데 그게 영남 지역에서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보면 된 것 같아요. 제가 7곳 가서 사왔습니다. 트럭 끌고 와서 2톤을 내가 가져왔어요. 그 농민이 친환경으로 농사진 데를 알아가지고 실을 왔어요. 그분들은 수확하면 바로 그 업자들한테 다 수매해서 팝니다. 농민들이 절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업자들은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밀가루로 우리 밀가루가 소비창으로 팔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한 2달 정도 창고에다 보관하면은 친환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벌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훈증을 해요. 이 창고 안에다가 그 훈증이라고 농약세 이렇게 뭐 페이퍼로 나오는 연기식으로 나오는 그 첩관을 내고 이제 훈증을 하게 되면은 그 훈증된 그 밀을 갖고 누르고 뛰면 누르고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야 되는데 또 돼. 되는데 그 좋지 않은 미생물이 생기고 좋은 누룩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밀을 사다가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살 수가 없어요. 2달 후에 사면은 이거 훈증 안 했다고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반드시 훈증해야 돼요. 1년 내내 팔아야 되니까 가공해서. 그러면 이제 사다가 이제 제가 해야 되면 일단 닦습니다. 이게 또 흙좀 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닦아가지고 멍석 퍼놓고서 완전히 말리죠. 말려서 또 밀은 흡수성이 있어가지고 비닐봉지에 다 싸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걸 다시 우리 그 슈박스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테이프 밀링한 다음에 그걸 어깨싸게 하고 이제 그 저온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일단 이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녹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재료 같은 거를 그 나는 시기에 사야 되잖아. 그래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다 이제 그 분쇄를 시키는 것도 입자 크기에 따라 해야 되는데 방앗간에서 빠도 됩니다. 그거 누르면 돼요. 근데 좋은 누룩 만들려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기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만들면 좋을 거예요. 나중에 그 업자하고 뭐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들어서 찍어야 되잖아요. 누룩을 바로 박아야 되지만 많이 만들면 기계를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기름 짜는 기계를 변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를 만들어서 눌러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 크기에 따라서 뭐 두께에 따라 이런 걸 만들어주는데 또 유압으로 눌렀다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거 우리가 설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룩방을 이게 중요한 게 온도하고 습도인데 이 온도하고 습도를 어떻게 맞출 건가, 이거를 조절을 어떻게 해줄 건가.
이 시스템을 누룩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기 동네 가면 할머니가 거기는 이제 피자식으로 이렇게 바로 꾹꾹 발라가지고 한상 막걸리 만드는데 그저 초가집에다 집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엄청난 비밀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미 그 누룩방 안에 그 누룩 미생물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갖다 집어넣고 나오면 그렇게 잘 펴서 나오죠. 그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데 이제 새롭게 만들 때는 우리 나름대로 만들 때는 이를 이제 뭐 접촉을 할 거냐, 초제를 접촉할 거냐, 비접촉을 할 거냐, 결국은 자연계에 있는 그분을 모셔오는 거거든요. 좋은 미생물을 모셔오는 작업을 어떻게 온도수를 맞출 거냐,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모니터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 받을 때 들으실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생물이 잘 장착이 되고 또 이게 병시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좀 더 그런 이제 미생물의 거동을 들여다보려고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품질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 띄우는 과정, 그 띄우는 것도 저것도 뭐 한 달 정도 띄워야 되고, 그다음에 숙성시키는 것도 2달 정도 지내야 되고, 그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누르고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드니까. 정말 이걸 다 분쇄를 한 다음에 분쇄 안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별짓이 뭐 망치로 뚜둥 빡뭐 채를 쳐서 이제 만든 다음에 사용하게 되면 또 햇볕에 또 법제라는 걸 하죠. 안에 있는 나쁜 애들도 없애버리고 잡균들도 또 햇볕에 자연스레 살린다고 뭐 이런 목적으로 그 누룩치도 좀 줄여서고요. 그리고 이제 전처리를 한 다음에 술을 담글 때 이제 술을 좀 오래 담그시겠지만 얼마나 이게 조심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근데 이 노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 복식하고 미생물하고 잘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치대는 걸, 치댄 다음에 이제 그 누룩하고 이제 뭐 복식하고 잘 섞어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확 눌러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어떤 저 전통주 강사는 2시간 동안 하는데 팔이 안 움직여. 근데 그럼 기계를 할 수도 없어요. 손으로 하고, 그다음에 암치고, 그다음에 또 품행 관리, 잠도 못 자야 돼. 얘가 오늘은 갑자기 오는데 또 이상 넘어가면 안 되니까 못 올라가게 하려고 이런 정성을 들여야 술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술을 만들었을 때 그게 이제 정말 가치 있는 단 한 방의 술도 정말 아까운 술입니다. 그렇게 이제 만드는데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좋은 누룩을 만들어야겠죠. 다 좋은 누룩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좋은 누룩이 안 되면은 누룩이 안 되어서 다시 만드는데 또 그것도 된다고 또 술을 만들고 또 술을 안 돼야 되는데 술이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술을 빚어서 정확히 이제 술을 빚는 걸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이제 자기도 술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좋은 술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오랫동안 그 경험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누룩으로 빚은 사람들이 이제 전통 방식을 했다. 그래갖고 다 뭉개버려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술을 이제 배우더라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섞고 시간들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술 전통주의 종류 우리나라 뭐 탁주, 약청주, 소주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세법으로는 탁주는 5%의 그 세금을 내야 되고요. 약청주는 30%, 소주는 70% 세금을 내고. 예, 일단 주세법상에서 그렇게 분류하고 있고요. 막걸리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막걸리 미인주라는 저도 뭐 3인주라는 거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쌀을 심어주면 술이 될 수 있는 효모와 효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작주라고 해가지고 생쌀을 심어볼 때 술을 진짜 줬어요. 먹을 수 있는 술이 됐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씹었겠습니까? 이건 전문 안 하게 씹었겠죠. 이미 이빨이 튼튼한. 그래서 이제 미인주라는 말고 이수방의 지금 기록이 있습니다. 뭐 제사 지낼 때 옛날에는 막걸리가 제주였습니다. 요즘도 그 시골에 사시는 이제 어르신 같은 분이 정종이라는 걸 사러 다니십니다. 제사 지내러 다닐 때. 정종이 무슨 술입니까? 사케입니다. 사케의 상표 이름입니다. 상표 이름. 일제 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이 들어온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우리 조선에서 제일 좋은 술이다라고 이제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가장 좋은 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종이 무슨 술인지 몰라. 가장 좋은 술로 한 제사를 지내겠더라고. 정종은 살아다녀. 정종은 사케, 청주에 청주, 일본 술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 우리나라 술이 아니죠. 원래 옛날에는 탁주로도 제사를 많이 썼다. 그래서 제주가 술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큰 자리만 했다고 됐더라고요. 약주는 뭐 이게 많이 되는 면천수, 연수, 뭐 호산춘 뭐 이런 것들이요. 해남진양수, 해남도시 그런 것들이 약주고요. 그리고 청주, 찹쌀로 많이 있죠. 이런 그 주문에서 하면은 뭐 안동소주 무슨 뭐 이런 것들, 뭐 가망으로 로자가 들어가는 다 소주. 뭐 말씀드린 대로 전통주가 올라가게 된 것은 일제 시대에 이제 방송이 들어가면서 술을 못 뺏게 하는 연화제가 도입됐고요. 그다음에 해방위에는 쌀이 부족하니까 쌀로 술을 만들지 말아라. 그게 이제 1988년도에 풀렸지. 어떻습니까? 올림픽 하던 해. 외국 술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을 내는데 우리나라 술이 없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때 쌀로 술을 담게 하고 명인을 지정했어요. 그때 명인 많이 됐습니다. 그냥 술만 담았다면 다 명인이야. 아니 명인 하나에 아니 명인 하나 해가지고 그분들도 아직 명인 많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술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쌀로 술을 빚게 하고 조금 우리나라 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거의 뭐 관심 안 가졌죠. 최근에 이제 2000년도 말에 2008년도에 좀 관심 가졌는데 일본의 한류에서 역으로 들어온 막걸리에 대한 열풍이 한번에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없었죠. 이 주호라는 이제 술을 이제 잘 드시는 분들인데요. 그 주상 백과사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백과사전을 처음에 편집을 할 때 그 편집부에서 한번 우리나라의 술에 대한 주호라고 술을 좋아하시는데 술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의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인기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술을 드셨던 분들 중에서 좀 멋진 사람으로 1등이 한식이라나 1등이 순서가 이렇게 변형우 씨 누굽니까? 독립 1900년 그 독립 선서문 그거를 영문으로 작성한 사람 조지훈 시인이잖아요, 그죠? 김사까 씨 누군지 아시죠? 네. 김병일 느낌이거든요. 김병일 씨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얘기하면은 김병일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도 나왔어요, 여기 그죠? 구름이라는 그 드라마 그 이름도 나. 사실 그 시대죠. 원래 홍경래의 난에 이 부친이 김익순 씨라고 하는데, 왜냐면 홍경래의 난을 제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김익순 씨가. 근데 투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홍경래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 이제 김익순 씨가 이제 처형이 됐고 그 집안이 아주 멸문지화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다 죽였는데 그때 그 김익순 씨의 부인이 그러니까 김병현, 김사카스의 엄마가 병인이가 어린아이니까 김병현을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부사일생을 살아가지고 20세까지 자랐죠. 굉장히 총명했고 굉장히 한문의 뜻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인재였었는데 마침 그 동원에서 100일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그 김익순을 진압을 하고 그 홍경래를 제압한 그 가산 장공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찬양하는 시를 써라. 근데 거기서 그 김병희가 장언을 한 거예요. 장언. 100번 죽어 마땅하다. 김익순이가 그런 시를 써가지고 장언에 돼서 부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의기양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내가 이제 대결장에 나가서 1등 해가지고 상 받았습니다. 엄마가 이제 그때 통곡을 하면서 그왜 너희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조상을 욕되게 하는 분은 너무 죄책감에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전국을 떠돌면서 그 시를 쓰면서 그리고 자기는 어떤 종이에다가 글을 남기는 조차도 수치스럽더라고요. 절대 글을 종이에다가 써. 다 땅에 떴었다. 그래서 그 김사카의 시들이 다 구전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담양에 가니까 그 가시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을 가릴 수 있고 제 얼굴 보여주지 않는데 뭐 많이 돌아다니니까 뭐 그런 생각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부터 작가를 쓰고 다녀서 이름이 김사카시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동전 맺지만 생겨도 술을 먹었고 그 술에 힘을 들여갖고 자기의 그 시상을 떠올려서 이제 시를 썼다. 멋지게 인생을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또뭐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런 뭐 김동시, 흥선대원 뭐 이런 그 분들이 주석으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기고 씨 고려시대 어떤 그 유명한 그 시사였잖아요. 이 사람은 11세에 그 술은 누룩에서 온다. 이렇게 그 시를 쓸 정도로 뭐 술에 대해서 일각이 있었고 술을 먹어야지 시를 쓸 수 있고 이제 시를 써야 시를 쓰면 또 술을 먹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 술을 먹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고요. 여기 이제 손수영을 그 성종 때 그 대제학 그 굉장히 선비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게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이제 글도 쓰고 이제 대제학이고 이게 외교 문서를 쓰는 그 이제 직함에 있는 이제 그 사람인데 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 성종인들이 잔을 한 잔 줬어요. 구리잔을 롯세 잔 하나 주면서 하루에 일부러 3잔만 마시소. 많이 마시면 이 정사 보는 게 어렵지 않나고. 그래가지고 그 잔을 갖고서 뭐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제 어명입니다. 받고 나서 바로 가서 대장간에 가서 이거를 구멍이 안 나게 펴주라. 그래서 세숫대야를 만들어서 이제 하루에 3잔씩 마시면 어느 날 명나라에 있다가 지금 그 외교문서 같은 걸 써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제학들한테 써서 그러는데 이게 성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찾아오라 그러는데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의욕적 그때 찾아서 완전 뭐 만취가 된 상태로 왔는데 이제 임금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이라고 너를 찾았는데 이제 나타났다고. 근데 일필시지로 썼는데 딱 너무나 잘 썼고 완벽하게 써가지고 그걸 이제 명나라에 보내고 앉혀놓고서 이제 성종이 주황상 가져가서 이제 술도 대고 하면서 왜 석잔만 마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지를 했냐? 저 석잔 마셨습니다. 대하로 석잔 마셨다. 잠을 대하로 만들다. 그런 술을 좋아했던 유명한 학자들이기도 하고 신용계라는 조선시대 이제 학자였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달이 뜨면 달이 떴다고 술 마시고 달이 없으면 달이 없다고 마시는데 달이 뜨면은 자기 부인한테 술상을 준비하라고 친구 8분 온다고 그래서 술상을 준비해서 갖다 놨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어째 손님이 안 오시냐 다 왔다고 그러는데 국화 화분을 8개를 놓고서 어르신 한 잔 드십시오 한 잔 주시고요 그래서 옷을 갖다 놓고서 술을 마시던 거고 하여튼 대단한 이제 그런 술 주어였었다. 이제 뭐 김상가 시 쓰시고요. 이제 임재라는 사람은 뭐 조선시대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또 황진이 또 좀 넘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여튼 뭐 엄청난 바람둥이였대요. 그래서 뭐 이런 시도 있습니다. 술 먹고 이제 수원을 이제 가서 주모랑 이제 술 한잔 먹다가 이제 물마다고 주모랑 한방 잤는데 이제 주모 남편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위치에 됐어. 자기 부인을 범했다고. 그래서 치기 전에 내 소리 한번 들어보라고 쓴 시라는데 이게 있잖아요. 어제 밤 자간에 술했지 여기 우리 복숭아 포단말이 아니면 그들은 어째 꽃을 번화한 때겠다 싶었냐. 시군자가 그런가 꽃군자가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할 말이 없어갖고 술이 한잔 더 가져가고 술이 한잔 더 먹자고 살았다는 말이고요. 유명한 당나라의 이태백신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스케일의 시기를 썼다고 합니다. 천삼명 시는 유명한 순수시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막걸리를 드셔야지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동맹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행병자가 됐다가 다시 이제 구조가 된 상태인데 그거 된 이유가 그 동맹 사건에 간첩으로 몰렸어요. 그 삼성 계열을 위해서 박정희 씨가 삼성 계열을 위해서 한 그 사건이 만든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 동맹 사건이다. 삼성 계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야를 옆으로 돌려야 되겠으니까 엉뚱한 그 똑똑한 그 서울대 출신 그 독일 유학생들을 다 간첩으로 몰았죠. 저 이북에서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간첩 활동을 했다고 했고 다 잡아갖고 그냥 처벌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천상병 시인도 붙잡혀 갔죠. 끌려가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독일 유학생들이 가장 자기 절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좀 돈이 있었죠. 유학을 다니고 돈이 있었는데 천명당 시인은 워낙 가난하고